자바에서 인자값의 전달과 반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바는 값 타입, 참조 타입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자바는 오직 값 전달 방식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전달 방식이 값 전달 방식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고 이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 전달이라는 것은 f에 있는 어떤 한 함수에 있는 변수를 이 변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 전달 방식은 이 자체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매개 변수가 있고 이 값이 1로 복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이 1로 100이란 값이 1로 전달이 되고 G에서 이 변수를 가지고 조작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F 함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값 전달로 전달된 값을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조 전달 방식은 실제 자바에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변수 자체가 1로 전달되는 걸로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여기서 값을 바꾸면 G 함수에서 바꾸면 그 결과가 남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남게 돼요. 이게 이제 참조 전달 방식인데 자바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값 타입을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과 참조 타입을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자바에서 인자 값의 전달 또 반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값 전달, 그러니까 원시 타입 8개, 값 타입인 이 8개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이 방식, 즉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고 1로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즉 이게 F 함수의 공간에 여기에 n이라는 정수 변수가 있으면 그리고 G 함수에 이 n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a라는 변수가 받는다. 그럼 10이 요 10으로 복사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타입에 대한 참조 주소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 스택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런 아까 봤던 이런 수업 함수 이런 거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자바는. 그런데 이게 이제 값 전달은 이 원시 타입의 값 전달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 리모컨이 있어요. 그러면 참조 타입을 값 전달로 전달하는 것은 리모컨이 여기에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객체나 얘가 가리키는 객체나 동일한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서 이 리모컨 갖고 얘를 조작하면 그 조작 결과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값 전달이지 참조 전달이나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은 여기가 리모컨이든 값이든 수정할 수가 없다. 한 함수의 스택에 있는 정보는 절대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C++에 존재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요게 값 전달이고요. 이게 주소 전달이고 이게 참조 전달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요것만 존재를 해요. 요것만. 그래서 값 전달은 0이 복사되고 여기서 바꿔도 아무런 n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소 전달은 얘가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F 함수에서 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값이 아니라 여기가 값이 아니라 주소일 때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여기 보면 n을 여기 f로 전달하고 있죠. 요거는 원시 타입 값 타입을 값 전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를 1로 수정하더라도 n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의 이 n은 이게 메인이고 요게 f면 요게 b면 0이 복사가 되고요. 이 0을 1로 바꿔도 얘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요거는 이제 S 학생 객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 객체는 힙에 만들어지고 메인에 유지되는 이 S 변수는 리모컨만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 그래서 요 값이 홍길동으로 이 학생 이름이 홍길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요 S라는 요것이 여기로 복사되면 여기도 똑같은 리모컨이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값 전달이니까. 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F를 이용해서 여기서 요 S를 여기도 똑같은 S 이름을 줬는데 요 S를 이용해서 setName 성춘향하면 요 객체, 힙에 있는 객체 이름이 성춘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기서 S의 이름을 출력하면 성춘향이 출력이 됩니다. 즉 참조 타입 값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자 이제 F에서 학생을 2명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성춘향 2명을 만들었어요. 얘가 student 1이고 얘가 student 2죠. 그 다음에 수업이라는 걸 불렀습니다. 수업. 그럼 수업 보면 student 1, student 2를 다 받고 있죠. 그러면 요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수업에 얘는 이렇게 요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개 변수들도 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더라도 얘가 원래는 요걸 가리키고 있고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의 위치를 바뀌더라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S1과 S2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요 값은 절대 다른 함수에서 못 바꿔요. 하지만 비슷한 건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얘도 두 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각각 요것들의 이름을
바꾸면 끝나고 나면 각 학생의 이름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다른 함수에서 요거 똑같은 그 리모컨을 받아서 이 객체를 조작하면은 그 조작된 결과는 남게 됩니다. 이 함수가 끝나도 남지만 다른 함수에서 절대 요 값들을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에 있는 스택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자바에는 값 전달만 존재. 그런데 값 전달로 전달하는 것의 특성과 참조 타입을 값 전달로 전달하는 방법의 특성의 차이, 요 특성은 꼭 이해해 주시고 자바에서는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요 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바에서 값 전달 방식만으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한번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 얘는 왜 C++는 이렇게 세 종류까지 있는데 이렇게 얘는 하나밖에 없나? 왜냐하면 자바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객체로 처리합니다. 즉 무거운 것을 인자로 전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인자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인자 전달은 항상 리모컨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모컨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에서도 전달되는 것이 리모컨만 아니다. 객체 자체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했을 텐데 자바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의 자바의 장점입니다. 문법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컨스트 수식어, 그러니까 강건성을 매우 중시한 자바 언어가 C++에 있는 컨스트는 도입하지 않은 거예요. 참조 타입을 조작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지만 이 함수에서 이렇게 setName에서 얘들을 바꾸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종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자바의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이 컨스트란 수식어가 여기에만 붙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각 메소드를 정의할 때마다 얘는 컨스트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를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제한되는 거죠. 여기서처럼 setName 하면 얘 setName은 컨스트가 아니니까 C++에서는 얘를 요 변수 가지고는 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바에서 얘를 도입하고 싶으면 얘만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메소드마다 컨스트를 수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자바는 처음 만들 때 이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바 버전이 계속 갱신돼도 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소드 값의 반환. 메소드에서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두 가지 종류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반환할 수 있는데 그것의 또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원시 타입의 반환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충분히 할 거고
참조 타입의 반환은 결코 또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리모컨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타입이,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것도 무거운 것이 반환될 수가 없습니다. C나 C++는 무거운 구조체나 객체가 반환될 수 있는데 자바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string, int 이런 식으로 뭔가 뭐 포인터로 반환한다든지 참조로 반환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딱 한 종류예요. 값으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값으로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환할 수 있는 값이 원시 타입일 수 있고 참조 타입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리모컨만 반환되는 것이다. 무거운 것을 반환하는 경우가 없다. 자바의 모든 객체는 힙에 생성되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반환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뒤에 배열 배우면 나오겠지만 자바에서는 배열도 메소드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int 하지 말고 데이터 이렇게 후 있을 때 데이터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return 데이터의 주소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후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주소나 레퍼런스로 C++에서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항상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반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와 메소드. 자바에서는 스태틱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객체와 연관되지 않는 멤버 변수,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객체와 연관되지 않는 멤버 변수, 함수를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서 만들게 되고 이런 멤버 변수를 스태틱 멤버 변수, 스태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는 언제 필요하냐? 개별 객체가 유지하는 변수가 아니고요. 개별 객체가 소유가 아니므로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초기화 또는 초기화 블럭을 이용해서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 블럭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태틱 멤버 변수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 상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여러분들이 졸업하려면 150학점을 따야 되는데 이 정보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 150이라는 값은 상수이죠. 상수예요. 그러면 어떤 클래스에 이제 포함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냥 학생에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반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은 학생을 100명 만들면 150이라는 값도 100개가 생성되죠. 그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거기에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특정 개별 객체가 소유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모든 그 종류의 객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태틱을 붙여주게 되면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몇 개만 존재하냐면 1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만 존재하게 되겠고 이 상수이기니까 얘는 퍼블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아닌데 동일 타입의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또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객체가 100개 만들어져도 1개만 만들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은 공통상수 또는 이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 필요 없고 각 개별 객체마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스태틱 멤버로 수식해줘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간 낭비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스태틱 메소드는 특별 객체와 연관된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함수를 객체 메소드가 아닌 일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또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조작 접근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2의 멤버 변수, 스태틱 멤버 변수 만들었을 때 얘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가 필요하면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객체를 생성해 놓고 또 객체를 생성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은 대부분 다 스태틱 메소드로 만듭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메소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이들은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든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상수. 자바에서 상수를 어떻게 만드냐? 상수 변수는 한 번 값이 할당되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변수를 말합니다. 한 번 값이 할당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변수이고요. 자바에서는 C++에서는 const를 썼었는데 자바에서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final double pi 하면은 이게 파이는 더블 타입의 변수인데 3.142로 고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관례에서 명명 관례에서 상수 변수 이름은 주로 모두 대문자로 명명합니다. 이런 상수는 클래스의 객체마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이를 어떤 일반 클래스에 정의할 경우에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n개 만들면 파이도 n개 생겨요.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 상수이면은 스태틱 변수로 선언해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수학에서 2도 이렇게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태틱을 써주게 됩니다. 스태틱 변수는 다른 말로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다. 하나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상수는 보통 퍼블릭으로 선언되기 때문에 보통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따라서 클래스 공통 상수는 3개의 키워드로 수식을 합니다. final 써서 고정시키고 스태틱을 써서 하나만 만들고 퍼블릭을 써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가 있고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상수도 있죠. 아까 살펴본 학생의 입학연도. 이거는 객체가 100개 만들어지면 객체마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한번 설정된 값은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수도 있고 이런 상수도 있다. 이런 상수들은 스태틱으로 수식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팁. 매직수를 사용하지 마라. 매직수를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 상수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 수치 상수가 나타내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 이름을 상수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최근 언어에서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상수화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파이라든지 이라든지 뭐 맥스라든지 등등 이렇게 써서 우리가 그냥 10, 100, 150 이렇게 수치값을 쓰지 않고 이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이름을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C에서 예전에는 이제 상수 정의할 때 define을 쓰기도 했는데 이 define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오면 이제 상수인데 객체마다 다 따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까처럼 entrance year, 입학 연도 이런 것들은 각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final을 쓰지만 뭐는 안 써요? static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static을 쓰는 순간 이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count는 매번 increase 하면 요만큼 증가시켜 주는데 어떤 카운터 객체는 1씩 증가시키고 어떤 카운터 객체는 2씩, 어떤 건 5씩, 어떤 건 10씩 증가시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객체마다 요 값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값으로 여기다가 만약 초기화를 해버리면 고정되니까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한 변수들은, 스태틱이 아닌 파이널한 변수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객체 상수, 클래스, 공통상수, 또는 뭐 꼭 클래스와 연관되지 않아도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하는 상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런 애들은 static이 돼야 되고, 둘 다 이제 final 쓰겠고, 또 둘 다 public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만약 인크리멘트 값을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얘를 또 public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서 이 카운터 객체를 사용할 때 인크리멘트 값을 굳이 알 이유가 없으면 private으로 만들면 되겠고,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getter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public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다 public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아닌데 스태틱으로 수식해서 만들어야 되는 멤버 변수, 즉 클래스에 있는 객체들이 공유해야 될 데이터, 공유할 데이터들, 어떤 것들을 공유해야 될지 그렇게 아주 뭔가 직관적인 예제를 들기는 힘든데요. 많은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계좌번호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계좌번호를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느냐,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체가 생성될 때는 늘 new를 이용하게 되겠고, 이 new는 생성자 호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호출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생성자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자에서 그 변수를 증가시키면, 일씩 증가시키면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총
몇 개 생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그 생성된 개수는 각 객체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매니지하기 위한 데이터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클래스에 몇 개?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뭘 붙여요? 스태틱을 붙이게 됩니다. 스태틱. 그리고 얘는 보통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생성자 말고 생성자 외에 객체가 생성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C++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C++에서는 여러 가지 임시 객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이 생성자에서 플러스 1을 하는 거 가지고 객체의 생성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바는 그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자바의 경우도 스트링처럼 되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이 스트링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실제 클론만 우리가 이것만 관리해주면 실제 객체들이 총 몇 개 생성됐는지 자바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플러스에서 여기다가 어카운트 넘버를 할당하면 이제 어카운트 넘버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증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생성자에서 이렇게 증가시켰는데 여기서는 생성자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증가시키고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특정 메소드에 포함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초기화 블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블럭에 있는 코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매번 생성자 호출 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되는 순서는 자바에서는 명백한 초기화 블럭, 생성자, 몸체 순입니다. 1, 2, 3. 요 순서대로 시행이 된다. 객체가 생성이 되면 0, 0 이런 것들이 초기화될 테고, 물론 스태틱은 달라요. 스태틱은 클래스가 시스템에 들어올 때, 시스템에 JVM이 처음으로 불러들일 때 한 번만 이루어지고요. 스태틱이 아닌 것들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얘가 이루어지고 객체의 몸체들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 또 초기화 블럭이 아니라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서 매번 요 명백한 초기화할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초기화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 그리고 얘는 프라이빗으로 해놨죠. 밖에서 last assign number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얘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증가돼야 돼요. 따라서 얘는 프라이빗이 돼야 됩니다. 프라이빗.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을 밖에서 필요로 하면
이제 스태틱한 퍼블릭 스태틱한 메소드를 뭐 int get last assigned number, get number of bank accou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얘를 뭐 조작하거나 이 값을 열람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 또는 뭐 메소드의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멤버 변수와 메소드들은 어떤 특정 객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객체의 객체 그 변수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즉 이렇게 a.max와 같은 형태로 접근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객체 변수들이 있으면 a1을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쓰면 이 데이터는 스태틱 데이터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코드에서 문서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태틱한 멤버 변수, 스태틱한 메소드는 늘 클래스 이름 밖에서 접근해야 되면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객체가 하나도 생성이 안 돼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드들은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하나가 last assigned number 같이 스태틱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한 메소드, 접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 그리고 일반 함수. 그리고 세 번째 객체 생성 함수. 만들 때 스태틱 함수로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특별한 개별 객체에 소유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틱 메소드들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내에서 일반 메소드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메인도 스태틱이고 메인에서 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인자가 몇 개예요? 빵개가 아니라 this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a. 이런 형태로 불러야 요거를 this로 넘길 텐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요것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러면 왜 메인이 스태틱이냐? 메인은 누가 불러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JVM이 호출합니다. 따라서 JVM은 그 어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의 메인 메소드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스태틱 함수여야 되는 것이고 또 JVM이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다른 말로 팩토리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인테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크게 여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클래스 이름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있는데 클래스가 있는데 이름이 사카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이거의 생성자도 늘 사카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뉴 사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축구 선수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뉴 스트라이커, 뉴 디펜더 이렇게 하면은 요번에는 공격수를 만들구나. 요번에는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new를 이용해서 이거 호출한 건 아니죠. 그래서 soccer player 점 create striker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면은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달리 한 종류의 객체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한 메소드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매번 생성하지 않고 만들어 놨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new는 항상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메소드를 만들면 내가 어떤 풀을 만들어서 객체들을 막 생성해 놓은 다음에 달래 때마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애들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요 형태가 바로 요 세 번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정수를 객체로 포장하는 것이 이 인테저 클래스인데요. 래퍼 클래스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객체를 new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미리 다 시스템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주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제 스태틱한 요소들까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여기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태틱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mean credit 150학점. 이 150학점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태틱이고 상수이기 때문에 파이널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태틱이니까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이 학생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파이널이 아닌 이런 number of student 같은 클래스 데이터 관리하기 멤버 변수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든 종류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어는 시작값 유동 변수이고요. 엔트런스 이어는 객체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current credit는 시작값 이수학점, 시작값 고정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 상수이고요. 얘는 공통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종류가 있고 시작값 유동 변수랑 그리고 객체 상수는 요 2개는 어디서 초기화해야 되냐면 생성자에서 초기화돼야 돼요. 그리고 요 나머지 3개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거나 복잡하면 초기화 블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것을 시험 문제로 많이 내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제시하고 이 클래스에는 이런 종류의 변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정의하고 필요한 생성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변수가 시작값 유동 변수인지 객체 상수인지 시작값 고정 변수인지 공통 상수인지 공통 변수인지에 따라서 private, public 값들을 또 static, final 값들을 수식을 잘해서 만들고 이 시작값 유동 변수와 객체 상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거에 필요한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충 설명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 설명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블럭 아까처럼 이제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는
블럭을 초기화 블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 블럭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매번 불러지게 되겠고, 그 블럭에 스태틱이라고 수식해 주면은 요 블럭은 클래스가 로드 될 때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이번 노트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